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보자.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자, 이거 중요하네.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으므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있으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들어와야 하고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 그 뜻이다.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다.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성자의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소비자로 이동하고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물의 화학 에너지가 됐다가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외부로 방출된다 그 뜻이야.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에 이용되고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역시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환은 결국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순서대로 전환돼서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다? 그렇지. 태양의 빛 에너지. 생태계의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을 흐른다. 다시 보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있었는데 생산자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죠. 자, 화학 에너지로 일단 저장됐다. 그러면 1차 소비자에 의해서 다시 열로 방출되고 역시 생산자의 호흡에 의해서도 열로 방출됩니다. 다음 2차 소비자가 또 먹고요. 열로 방출하고요. 3차 소비자가 먹고 열로 방출하고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점점점 빠져나가게 되고요. 사체나 배설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열에너지로 결국은 열에너지로 모두 전환된다. 생체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을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차례로 쌓아 올린 거야. 자, 에너지양과 영양 단계, 각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는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체 배설물 형태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가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먹이 사슬을 거치면서 상위 단계의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영양 단계는 일반적으로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몇 단계로 제한된다. 자, 생산자가 280, 1차 소비자 26.8, 자, 2차 소비자 1.2, 3차 소비자 0.1 이렇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점점점 줄어든다. 다음 개체수가 7.2 곱하기 10의 10승 미터 제곱당 개체수죠. 그러다가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줄어들고요. 생체량도 마찬가지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생체 피라미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이 줄어들어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에너지 효율,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에서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이야. 에너지 효율은 생태계의 종류와 생물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5에서 20% 범위에 있다.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으면 280분의 26.8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으면 26.8분의 1.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는 거야.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태양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만큼. 얘 단위는 1년에 미터 제곱당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 뜻이고요.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에너지가 이만큼 나간 거고요. 나머지가 생산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생산자한테 갔던 것이 호흡으로 일부 빠져나가고요. 고사되고요. 1차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된 에너지가 다시 호흡으로 빠지고 자, 사체 배설물로 빠지고 2차 소비자한테 가요. 역시 호흡으로 빠지고 사체 배설물 빠지고 3차 소비자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역시 3차 소비자도 호흡, 사체 배설물 이렇게 되죠. 분해자가 이걸 받아서
다시 호흡으로 결국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그러면 빛 에너지는 생산자한테 갔고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에너지 이쪽으로 빠져나갔네요.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치면 얘가 돼야 되죠. 다음 생산자의 에너지는 호흡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얘하고 자 고사된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이 세 개를 더하면 얘가 돼요. 됐지?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알고 싶으면 얘 빠져나간 거 빠져나간 거 빠져나간 거 요 세 개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 호흡 이렇게 호흡으로 빠져나간 총량을 더하면 누가 되냐면 자 생산자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총합이 생산자의 에너지다. 기억해 놓고요. 자 문제 풀 때 이런 숫자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연습 좀 해보세요. 다시 에너지양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양이 감소한다. 각 영향단계에서 호흡으로 생명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체와 배설물 형태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 중 일부만 상위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태양의 빛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빛에너지는 화학에너지로 전환되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활용되고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방출된다.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광합성에서 화학에너지로 고정되고 화학에너지가 호흡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흐름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에너지 효율 1차 소비자가 14.5%, 2차 소비자 16.7%, 3차 소비자 25.3%.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전 영향단계에서 현 영향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 해주면 된다. 그러면 1차, 2차, 3차로 갈수록 효율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증가한다. 하지만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물질의 생산과 소비 생태계의 모든 생물은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을 이용하는데 생태계에서 유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과 소비 총 생산량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순생산량 총 생산량에서 생산자의 호흡을 제외한 양입니다. 식물체에 저장하는 유기물의 양으로 소비자 또는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 양이다. 생장량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먹히는 거 고사량 말라 죽은 거 낙엽량을 제외한 식물체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이다. 생체량 생물량이라고도 하고 현존량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잘 나와요. 총 생산량 이만큼이면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순생산량이야. 이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먹힌 거, 고사 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러면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 마이너스 호흡량. 생장량은 순생산량 마이너스 피식, 고사, 낙엽량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생장량은 자 먹힌 거, 낙엽 떨어진 거, 말라 죽은 거 이런 걸 뺀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놓고 문제 나올 때 잘 풀어주세요. 호흡량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호흡의 재료로 소비하는 유기물 양이다. 자, 수력이 점점점 많아질수록요 생산량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증가됐지만 그 다음 감소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이 총 생산량이죠. 그러면 총 생산량에서 잎의 호흡량, 줄기, 가지, 뿌리의 호흡량을 빼줍니다. 그러면 호흡량이 이만큼 빠지겠네요. 그죠? 호흡량. 자, 나머지가 요만큼이 순생산량이에요. 그 중에 피식량, 줄기, 가지, 뿌리의 고사량 요만큼을 빼버리면요. 나머지 요만큼이 생산량이 된다.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이 많아요. 대부분 초본이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극상에 도달한 군집, 원시림, 생체량은 많지만 순생산량이 적어.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농경지 순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초식동물의 섭식량과 동화량. 자, 식물은 호흡량. 자, 요 전체가 총 생산량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호흡량. 여기는 자, 순생산량. 그 중에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을 뺀 나머지가 생장량. 자, 그런데 초식동물이 요거만큼 먹는 거예요. 요만큼 먹어서 다시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 그 다음에 배출량, 나머지가 생장량이 되네요. 이때 호흡량하고 피식량, 자연사, 생장량이 동화량이고요. 자, 전체가 섭식량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배출량 빼고 나머지가 동화량,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빼고 나머지가 동화량. 섭식량은 동화량 플러스 배출량이다. 섭식량은 동화량 플러스 배출량이다. 잘 기억해 놓고요. 소비자가 섭취한 유기물의 총량이고요. 동화량, 식물의 섭식량에서 소화되지 않고 체로 배출되는 양을 제외한 것이다. 동화량은 먹은 것 중에 배출한 것 뺀다. 동화량 중 일부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호흡의 재료나 몸의 구성, 생장에 이용되고요. 동화량은 영양 단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물질 순환,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물질의 구성 원소인 탄소, 질소, 수소 등은 비생물적 요인으로부터 생물적 요인으로 유입된 후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분해자에 의해 토양이나 대기로 돌아가는 순환을 합니다. 이 중 탄소와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탄소의 존재 형태,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CO2, 지권에서는 석회암, 화석연료로 석회암은 CaCO3, 탄산칼슘 형태고요. 화석연료는 CHO 성분 쭉쭉쭉 있고요. 생물권은 탄수화물, 단백질 등 유기물 형태로 들어가 있다. 탄소 순환에서 생명체는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 순환, 자,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물에 녹아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에 흡수되어 광합성을 통해 포도와 같은 유기물로 합성되고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에 사용된 후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나 물속에 되돌아간다. 탄소 순환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합성된다. 기권에서 생물권 1번 보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화학에너지로 저장된다.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여 생물을 구성하거나 호흡에 사용된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물권에서 생물권으로. 그러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간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흡으로 유기물이 분해되어 유기물 속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그래서 생산자의 호흡, 1차 소비자의 호흡, 2차 소비자의 호흡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간다.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분해자의 호흡으로 분해되어 유기물 속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되돌아간다. 생물권에서 기권 또는 수권으로. 그래서 분해자의 호흡으로 다시 대기권이나 물속으로 되돌아간다. 생물의 사체 중 일부 유기물은 땅속 해저 등에 오랜 기간 퇴적되어 화석연료, 석탄, 석유가 되고요.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되돌아간다. 이 과정이 과다하게 일어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온실효과가 유발되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 체크했습니다. 온실효과, 지구의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고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하면서 지구 전체 기온을 높이는 현상이다. 지구가 있으면 자, 태양의 빛 에너지는 통과되고 지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지구로 재복사하게 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게 된다.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산화이질소 등의 농도 증가로 온실효과가 심해져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질소순환,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 후, 자,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식물체에 흡수되어 단백질 핵산과 같은 식물체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식물에 포함된 질소 화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고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어 식물로 흡수되거나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질소가, 대기 중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 됐다가 식물체에 흡수돼서 단백질 핵산이 됐다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해서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고
다시 식물에 흡수되거나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 중에 되돌아간다. 질소 고정 과정의 필연 가닥, 질소 N2는 대기 중에 78% 차지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매우 안정한 물질이야. 자, 그러므로 식물이 기공을 통해 흡수하더라도 직접 이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소는 질소 고정 과정을 통해 이온 형태로 전환되어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화학 비료를 통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기도 한다. 자, 질소 고정작용.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테라고 하는데 이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또는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 의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공기 중의 질소가 매우 안정한데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되거나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 또는 아질산이온이 되고요. 토양에 흡수돼서 단백질이 되고요. 얘네가 다시 1차 소비자로 건네지고요.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돼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요. 얘네들은 탈질화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은 다시 공기 중에 N2 형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전체 과정이에요. 외워두세요. 질산화작용.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세균, 아질산균, 질산균에 의해 아질산이온, 질산이온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 아질산이온으로 전환된다. 질소 동화작용.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 암모늄 이온, 질산이온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이 식물체로 들어가는 과정이 질소 동화작용이다. 됐죠? 동화작용. 질소 동화작용에 의해 단백질, 핵상 등과 같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질소 화합물을 합성한 데 쓰인다.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은 먹이사슬 따라 소비자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질소 노폐물로 배설된다. 그래서 1차 소비자가 먹고 질소 노폐물, 사체가 돼서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된다. 분해자의 작용.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고 토양으로 돌아가 생산지에 흡수되거나 아질산이온, 질산이온으로 전환된다. 탈질산화 작용. 토양 속 일부 질산이온과 아질산이온은 탈질산화세균에 의해 질소 기체가 되어 대기중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탈질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공기 중의 질소가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이온이 되는 과정이 질소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정된 질소가 식물에 흡수되는 게 질소 동화작용. 탈질화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이 다시 공기 중에 N2로 가는 게 탈질화 과정. 외워두세요. 질소 고정작용. 질소 고정에 의해 대기 중의 질소 N2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 질산화작용. 질산화세균에 의해 암모늄 이온이 아질산이온,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잘 외워두시고요.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물질은 생물과 비생물 사이 환경을 순환한다. 자, 태양 에너지 근원이죠. 에너지는 이렇게 진행돼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진행돼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빠져나갑니다.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계속 유입되어야 되고 생태계로 유입되는 에너지 양과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같다.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으므로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탈질산화작용. 질산화세균에 의해 아질산이온, 질산이온이 질소로 환원되는 과정.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 생태계 평형.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먹이사슬, 무기환경. 난구의 펭귄은 먹이가 충분해도 추위 때문에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생태계 평형 유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물질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생태계평이 유지되는 원리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태계평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사슬을 통해 평형 상태를 회복합니다. 어느 한 영양 단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영양 단계도 감소하거나 증가해서 평형 상태를 회복해요. 1차 소비자가 일시로 증가하면 먹히는 애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먹을 게 많이 생겼네. 2차 소비자는 그러면 얘가 증가합니다.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많이 잡혀 먹히면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자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덜 잡혀 먹히죠. 그럼 얘는 늘어날 거고요. 얘는 먹이가 부족하니까 다시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면서 평형 상태를 회복한다. 자, 잘 기억해 놓고요. 다음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 생태계가 평을 유지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넘는 요인이 작용하면 생태계 평이 깨질 수도 있다. 자, 자연재해, 산불, 홍수, 가뭄, 산사태 등에 의해 생태계 평이 깨질 수 있다. 인간의 활동, 인간에 의한 댐과 도로 건설, 개간, 간척 사업,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생태계 평이 깨질 수 있다.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외래 생물이 유입되어 생태계에 정착하면 고유종이 감소하고 먹이사슬이 변화돼서 생태계 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림은 미국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1905년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 사냥을 허가한 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및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사슴의 개체수는 10의 4승이고요. 곱하기 초원은 10의 4승 건조톤이고요. 늑대 개체수는 10의 2승입니다. 마치 사슴의 개체수가 적어 보이지만 10의 4승 곱했다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늑대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의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해버려요.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초원이 줄어들어버려요. 늑대 개체수는 유지됐는데 초원이 줄어드니까 사슴이 먹을 게 없어서 점점점 개체수가 줄어. 그래서 현재 이 상태가 된 거야. 카이바브 고원의 먹이사슬, 풀, 생산자, 사슴, 늑대, 2차 소비자 이렇게 갔는데 늑대 사냥이 허가된 후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거야. 1920년대 초반 이후 변화, 초원의 생산량 감소로 먹이가 부족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1920년대부터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게 보이죠? 인간의 간섭으로 생태계 평이 파괴될 수 있다. 외래생물,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생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생물을 말한다. 외래생물은 새로운 서식지의 천적이나 경쟁 상대가 없으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생태계 평을 깨뜨리기도 한다.